그런 어떤 부품주, 네. 소부장주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률이 날 것이냐. 저는 사실은 대형주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는데 KH바텍, 파인테크넥스 두 개거든요. 예, 이 두 개가 최근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실적 시즌에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투자의 관점에서 지수 흐름을 쫓아갈 것이냐. 어쨌건 지금 바닥 다지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네.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지수 흐름을 쫓아가는 게 낫냐라는 질문이 하나 생기고요. 아니면 네네. 종목에 집중해야 되냐. 그럼 종목이라면 어느 섹터 종목에 들어가야 되느냐.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납폭과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쉬었던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가 최악을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최악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수 레벨에 비해서는 주가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만약에 수출이 나왔는데 좀 악재로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예를 들어서 수출 모멘텀이 꺾인다고 치고 외국인이 한국을 그냥 팔아야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판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디로 갈 거냐? 결국엔 저희가 최근에 봤었던 내수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가장 견조한 업종이 예전에는 해외 수출주였다가 이제 해외 플랜트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손실이 많이 나면서 국내로 이제 완전 국내 내수주로 바뀌었던 이제 건설주가 최근에 흐름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건설, 건자재 이런 것들은 이제 PQ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으로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뭐 PACC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보면 어제도 리포트가 그 SK증권인가요? 김세련 연구원님이 쓰셔가지고 제가 리포트를 쭉 읽어봤는데 올해 바텀업으로는 숫자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쪽이. 네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조금 올라다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쪽으로 흐름이 더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수출주가 만약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짜서 해야 되는데 6월달 수출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다시 또 내수주 플레이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여기 댓글에도 네네. 그 토스에서 한 주 공짜로 받은 게 잘 오른다고. 아, 네. 아니 나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뭐 대한전선을 한 주 받았는데 뭐 몇십 프로 올랐다 그러고. 네. 아니 뭐 토스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아, 네. 제가 좀 이거를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를 저도 실제로 운영을 해볼 때 나 건설업종 이렇게 말은 건설업종 진짜 좋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건설업종의 시장 비중이 2%라고 하면요, 제가 막 2.5%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조금 더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건설업종 엄청 잘 올라요. 근데 제가 완전 컨빅션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베팅을 세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이제 더블업을 한다고 저희가 하는데 4% 5%를 실으면 그때부터 포트폴리오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론 토스증권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친구들끼리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가 많이 들고 있는 거 내가 조금 사줄게. 그러면 급등할 거야. 아니면 내가 팔게 그냥. 네, 오늘 2% 먹고 팔게. 그럼 내일 급등할 거야.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밝은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요즘에 뭐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방이 되게 조용해요. 예. 특별한 일이 없다 이거죠. 이게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그냥 지수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수밖에 시장의 없다. 흐름이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근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조용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병옥점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쪽으로 좀 계속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면 이번 주는 뭐 그 내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거 말고는 다음 주인가요? FOMC 회의 이 정도일 것 같기는 한데. 네네네. 그렇다 또 좀 나오는 분위기들 보니까 이제는 뭐 테이퍼링 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또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도 좀 있기는 해요. 네,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방송 나가서 아니 고용지표가 안 나오면 경기가 위축되네 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더 쓰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방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고용지표 잘 나오면 고용지표 좋으니까 펀더멘탈 좋은 거 아니야? 해서 또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면서 끝에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이유는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뭐 이렇게 넉넉고 있다가 항상 위기는 넉넉고 있다가 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지수가 막 2%씩 빠져요. 코스닥, 코스피가. 그럼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막 이렇게 막 수소문해서 이제 저희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뭐 시황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연락을 들어보면 갑자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테이퍼링 이슈라고. 근데 그거는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과연 이게 악재로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될까라고 대한 이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그때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 내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리스크를 내가 좀 줄여야겠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네. 예, 전문투자분들도 딱 4명이 있을 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친구 4명 있다. 4명이 장이 갑자기 2%가 딱 빠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2명은 테이퍼링 같고 2명은 다른 악재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다른 악재가 있는 분들은 주식을 줄이시는 거고요.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티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다 IT하고 자동차가 갈 거라는 거는 다들 그 뭐라 그럴까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동시에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루는 IT 가고 한 번은 IT 가고 다음 자동차 가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먼저 자동차 쭉 가고 그 다음에 IT가 갈 것이냐 네, 이런 거 가지고 시나리오 가지고 설랑설레 말이 많아요. 네, 그 시나리오 제가 볼 때 그 맞히기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뉴스 한번 나오면 또 바뀌는 겁니다. 다만 바텀업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가 못 올리는 이유나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자료나 이런 걸 봤는데 충분히 로지컬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아까 뭐 글로벌 M2 유동성, 그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미리 선반영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멀티플 확장이 어렵다, PBR이 비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어그리합니다. 근데 일단 그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이 사실 제일 기관 투자자가 이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왔던 이제 11%까지 이제 MS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2011년도 이후로 처음이고 사실 인센티브가 빠졌다는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센티브라는 거는 좀 쉽게 하자면 이제 뭐 자동차 딜러나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차 많이 팔아주세요라고 밀어내기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근데 인센티브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시장 점유율이 올랐어요. 예,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여기서 MS가 오를 때 어떤 걸 뺏어왔냐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어왔어요. 미국이 생산 차질이 좀 많이 됐거든요. 한국은 빠릿빠릿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매달 나오는 이제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거 보실 때 저희가 봐야 되는 주안점은 이제 자동차가 이거 혹시 꺾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MS가 확 올라오고 현대 기아차가 오히려 MS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데이터를 나오면 아마 다 보고 계실 거니까 그걸 한번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거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지나고 나서 이랬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네네.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삼성전자 막 신규 투자하고 좋아질 거다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네. 삼성전자는 횡보하거나 오히려 약간 하락을 했지만 그 밑에 소부장들은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차주 괜찮을 것 같다, 뭐 삼성전자 IT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밑에 2차 산업 그런 어떤 부품주, 네. 소부장주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률이 날 것이냐. 저는 사실은 대형주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제가 스몰캡 애널리스트 출신이어서 종목을 더 이제 분석을 더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가 있긴 한데요. 저는 대형주를 좀 선호하는 게 그래 대형주가 좀 페어한 게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올라있을 때 사실이면 솔직히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형주는 그래도 버티면 뭔가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어떤 프로그램 차익 매물로 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보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를 만약에 샀는데 비싼 가격에 장중에 잠깐 점심 먹고 와서 이렇게 3% 오르길래 이제 더 오를 거야 하고 사셨는데 만약에 그날 음봉 나서 막 3%가 손실됐다.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는 사실 방향성이 좀 빠르고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도 네네. 언제 그 팔 매도할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금방 급락해버리고 뭐 이러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소형주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다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중소형주를 사서 리스크가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많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게 이제 자동차 섹터를 한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종목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무조건 이게 자동차 부품주인가 보네요. 네, 부품주긴 합니다만 이게 다 틀린 뭐 IT 관련 그 약간 전기차 관련된 업종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 연초 대비 수익률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기아, 그 다음에 현대, 만도, 모비스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비스가 제일 약해요. 예, 그래서 모비스가 제일 약하죠. 원래는 저희가 지배구조 이슈 나오면서 연초에 제일 올랐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미국의 시장 점유율 MS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가장 모멘텀을 받은 게 현대 기아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이 이제 평균 주가 상승률은 26% 정도 됩니다. 그럼 이 평균만큼 돼 있는 게 현대차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난 자동차 업종에서 업종 올라가는 것만큼 나는 투자하고 싶어. 그럼 현대차를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좀 더 좋아 보이는 거 살래. 그러면 기관 투자분들이 기아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기아가 SUV가 많고 하니까 SUV가 요즘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피킹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많이 빠진 거, 눌린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현대 모비스나 만도 뭐 이런 업종들을 하시면 이 갭을 메우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갭을 메우는 구간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업종의 대장주를 살 것이냐 이거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중소형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의 평균과 이 밑에 중소형주의 평균을 보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맞추면은 이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주니분들이 이런 분들이 자동차 업종 코드표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저도 옛날에 초보 투자자일 때 이제 막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도대체 자동차 부품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틀린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이렉트로 어떻게 보면 뭐 도어 트림이나 아니면 뭐 이런 문짝을 만들거나 뭐 헤드 램프를 만들거나 이런 업체들은 다이렉트로 수혜를 받는 거죠. 전기차가 된다 하더라도. 네네네. 뭐 미국의 판매가 늘어나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 좋아했던 전기차 부품주에 연관돼 있던 업종들의 포지션이 돼 있던 뭐 예를 들어서 PTC 히터를 하고 있는 우리 산업의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전기차보다는 완성차의 지금 흐름으로 잘 팔리는 게 그쪽이니까. 네, 잘 팔리는 게 그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내놓는데 저희 주린이 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런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나는 이런 거 다음에 자동차가 오면은 또 자동차 사이클 오면 또 이거 사야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가 중심으로 자동차와 IT 쪽으로 갈 거라는 거.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저의 전문 분야인 중소형주 중에 근데 최근에 좀 올라서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주식보다는 산업의 변화에 있는 종목들 중에 요 종목들을 보면서 산업이 열리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많이 하는데 제가 나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연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올해 폴더블은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올 하반기에 좋다. 다만 1분기 실적은 안 좋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는데 KH바텍, 파인테크닉스 두 개거든요. 예, 이 두 개가 최근에 올랐습니다. 올라서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해요. 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게 똑같습니다. 로직은 1분기 때 실적 없습니다. 당연히 실적 다 쇼크나고 적자 났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그 1분기 실적 나오자마자 바로 올랐죠. 그 다음에 2분기 대비 3분기도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7월 달에 보시면은 이제 오픈이 되죠. 그러니까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크램쉘이 메인 모델이 될 건데 이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모멘텀을 끝으로 이제는 그 뒤에는 더 센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지금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사시면 안 됩니다. 좀 조정이 나오면 다 사시면 실적은 2분기 대비 3분기가 확실히 좋아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요거는 좀 다른 아이디어인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겹쳐요. 그렇죠. 좋아 보이는 게. 그래서 이제 텍트 관련해서 조금 이슈를 못 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현직 애널리스트였을 때 이제 커버리지 처음 해가지고 이제 16,000원 해가지고 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NH 한국 사이버 결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한 19년도에 이제 처음에 커버리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주가가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조정 국면에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피지 업체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텍트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항공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이 되게 어렵거든요. 쉬운 그렇죠.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서 항공 그다음에 저희가 뭐 여행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열렸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희가 어떤 걸 하냐면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패키지 결제하는데 요즘에 전화로 하지는 않나요? 다 홈페이지 가서 하거나 모바일로 결제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온라인 결제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게 뭐 실제로 항공권은 자기가 직접 사시던 아니면 패키지를 사시던 근데 이 두 가지의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온라인 결제라는 거죠. 한국은 온라인 결제상 무조건 그러니까 페이먼트 게이트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먼트 게이트를 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에 3개가 있어요. 예, NH 한국 사이버 결제,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그 다음에 나이스 정보통신.
근데 나이스정보통신은 작년에 오프라인 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아지니까 먼저 올랐죠. 근데 이제 KG 이니시스, NH한국사이버결제, 바텀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텍트 관련된 주식 중에 이런 쪽으로 지금 아이디어가 부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좀 사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들은 특별히 실적이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분기에 적자가 나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이버 결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이쪽에서의 실적을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오프라인화 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카드 긁는 그 실적이 높아질 거를 기대하는 겁니까? 일단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카드 단말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거 위주로 하는 업체가 나이스정보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G 이니시스, NH한국사이버결제 다 오프라인 밴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이앱 기여가 다 온라인이거든요. 그래서 NH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하고도 또 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뭐 라자드나 이런 롱머니들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자회사 아니에요? 자회사죠. 예, 그렇죠. 근데 원래 그게 펀드가 이제 오프쇼어 펀드는 되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찌됐든 운용력이 라자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이런 펀드들이 샀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라고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보면 네이버 어떤 아웃바운드 페이먼트, 그러니까 해외 결제나 이런 것도 연동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뒷단에 달려있는 이제 온라인 밴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온라인 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결제하면 승인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KG 이니시스랑 NH한국사이버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행, 항공 뭐 이런 쪽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결제가 늘어나면 멀티플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언택트라고 해서 좋아했던 회사입니다. 작년에. 언택트입니다 해서 2, 3분기 때 작년에 엄청 좋았잖아요. 올 2, 3분기 때 작년에 좋았으니까 주가는 쉬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정보에 좀 두시고 관찰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LCC 네. 사실 우리가 항공과 관련해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미 이 테마는 다 소진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정받는 중이라고? 일단 그때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저희가 풀 서비스 캐리어, 그다음에 로우 코스트 캐리어 이렇게 LCC 좀 영어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댓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풀어서 저가 항공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항공. 일반 항공이라고 보시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업황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사이클을 몇 번 보긴 했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LCC는 여객만 있습니다. 지금 1분기에 보니까 티웨이 항공이 화물을 이제 매출액을 조금씩 올리게 하는데 이거는 역부족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행이 지금 어디가 있죠? 해외에 지금 여행을 저희가 많이 못 가잖아요. 국내 여행만 있습니다. 국내 여행 되게 성행하죠. 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낮게 유지를 해서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적자예요. LCC는 계속 적자니까 언제 주식을 장기 투자하시려면 싸게 사셔야 됩니다. 예, 싸게 사셔야 되고, 대한항공하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실적 시즌에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화물 쪽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QOQ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임이 먼저 지금 떴어요. 물론 주가가 먼저 반영한 거면 주가가 안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텍트 관련된 저희가 이제 백신 관련돼서 텍트로 관련된 애들 중에서 고점 대비 제일 안 빠졌어요. 예, 대한항공이. 근데 제가 볼 때 물론 기간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고, 이거는 되게 먼 그림이 좀 장기 그림으로 보시면은 만약에 정말 다 오픈돼서 뭔가 수요가 터져서 저희가 여행을 가야 된다고 하면 돈을 버는 규모가 대한항공이 LCC가 10이면 어떤 특정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항공사가 버는 돈이 10이라면 이 풀서비스 캐리어는 100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벌게 됩니다. 왜냐? 화물로 돈을 벌었으니까 항공기를 리스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항공기를 더 땡기는 게 어떻게 보면 캐파로 확 늘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타항공이나 이런 데가 쓰러지면서 LCC들이 다 지금 캐파를 축소하고 있거든요. LCC는 참고로 대부분이 다 운용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빌려서 이제 비행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들 예상하시는 게 우리 보복적 소비 좀 잔인하긴 한데 하여튼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날 걸로, 여행 소비가, 항공 소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공은 줄여놨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네네. 환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항공주 살 때 대한항공을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LCC는 많이 올랐음에도 네, 불구하고. LCC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겁니다. 제 뭐 이걸 주가를 예단하기는 좀 아쉽지만 오르면 좀 착실을 하셨다가 분명히 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사셔서 내년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철강주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중국 이슈 때문에 네. 철강석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이 철강주가 좀 부진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테마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테마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일단 시크릿컬은 좀 쉬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좀 저도 좀 뭐 이렇게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2달 전만 해도 시크릿컬이 올해 연중 내내 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근데 제가 그때 강조드린 건 한 게 있었죠. 이건 동행지표입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시크릿컬은 지금 동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행지표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짧게만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하나 볼까요? 사실 investing.com에 들어가시면 주린이 분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이 봅니다. 거기에 커머디티 탭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주말마다 이거 한번 봐요. 이게 하면은 이게 일주일간 많이 오른 거거든요. 보시면 원래 시크릿컬 업종이 강세일 때는 뭐가 많이 오르냐? 구리, 아시는 것처럼 구리, 뭐 아연, 뭐 철강, 니켈, 뭐 이런 산업금속 쪽, 뭐 이런 것들이 오르거든요. 지금 보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오른 걸 보면은 다 소프트 커머디티라고 하고 있는 뭐 밀, 그다음에 식료품 뭐 쪽. 식료품 이런 게 올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올리면은 사실 뭐 제가 음식료를 그렇게 막 자세하게 보진 않아서 물론 이게 올리면은 코스트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스트 푸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적이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철강이나 이런 쪽이 대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일주일 동안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약간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강 업종을 이거는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 가격이 튀는 걸 보고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달러가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안 오른다는 거는 결국 수요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출이 과연 한국이 돌았을까 이거랑 연관되는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런 하고 있는 철강 가격을 보시면 제가 이제 요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바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이런 것들이 주가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저희가 언제 사야 되냐? 물론 이거를 예측해서 이거보다 더 빠지는 요 시점까지 내려올 때 기다렸다 사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동행지표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시고 요때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 시그니컬은 절대 저점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상승할 때 따라. 상승할 때 지표 보고 확인하고 이게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 이게 기관 투자자 다 이렇게 주식을 합니다. 네. 소비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쌀 때 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G도 어떻게 보면 소비재거든요. 저희가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는 저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 있을 때 사면 안 돼요. 흥분할 때 팔고 밑에 빠져 있을 때 사고 시그니컬은 올라갈 때 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강주들 많은 분들이 들고 계셔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철강석 가격, 그다음에 철강 가격을 확인을 하고 상승할 때 왜냐면 지금 싸다고 들어갔다가는 진짜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네네.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